네, 언딘이란 곳. 청해진 해운이 고용한 그 회사인데 그동안 해경에서 계속 봐준다,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오히려 해경과 언딘이 티격태격하는 정황이 좀 보인다네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물밑에 가라앉은 세월호를 건져 올리는 인양을 해야 되는데 포기하겠다는 뜻을 좀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잠시 후에 좀 집중적으로 진단해 보고요. 일단 현장에 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24일째입니다. 특히 조류가 약하다는 소족인데요. 사고 해역은 상황이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물살이 여전히 거세서 수색이 쉽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재영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진도 팽목항입니다. 네, 소족인데요. 오늘 수색 작업 오늘 얼마큼 진행됐습니까? 네, 오늘과 내일이 소족이지만 수색 작업은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오전 9시쯤 3시간 동안 선체 수색 작업을 했고요. 지금은 오후 5시 반 정조 시간대에 맞춰서 4시부터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이곳 팽목항은 날씨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여기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세월호 사고 해역의 바닷속 날씨는 좋지가 못했습니다. 물살이 거세서 수색 작업이 굉장히 더뎠는데요. 실종자 가족들은 해경에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한 실종자 가족 7명이 잠수사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바지선 위에 올라가서 사고 해역을 1시간 동안 지켜보기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은 실종자 발견 소식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실종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유속이 느려지는 소족이라는데 왜 진척이 없느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유가족 7분이 바지선까지 직접 가서 확인했지만 아직은 성과가 없다는 것 지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유가족들께서 KBS 때문에 항의 방문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혹시 진도 팽목항에 있는 현지에서는 실종자 가족들 관련된 반응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네, 이곳 팽목항의 실종자 가족들도 오늘 새벽에 KBS 중계차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보도국장의 교통사고 발언을 문제를 삼아서 여기 있는 기자들을 다 나가라고 한 건데요. 결국에는 오늘 오전에 KBS 중계차는 이곳 팽목항에서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오늘 만난 가족 한 분도 어떻게 그 교통사고와 이번 세월호 참사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느냐면서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네, KBS 국장 발언의 논란과 무관하게 현지에서는 역시 가족을 찾는 일, 그런 일에 밖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 같네요. 가족들이 많이 지치셨죠? 네, 이곳에 있는 가족분들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항의하신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항의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곧 있으면 이제 한 달 정도가 다가오는데요. 기다림에 지칠 대로 지쳐서 어떤 바깥 이야기 같은 거는 신경도 쓸 수 없을 정도라고 하십니다. 제가 몇 분을 만나서 오늘도 조심히 여쭤봤는데요. 먼저 우리 아이들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물속에 안 들어가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일단은 수색 작업을 빨리 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조속하게 실종자들이 귀환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채널A 뉴스 신재웅입니다. 네, 신재웅 기자 현지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딘 얘기를 해야 될 차례가 됐는데요. 그 논란이 많았던 그 언딘 왜 선택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네, 원래 지난달 29일까지 네. 그만 해도 국내의 다른 업체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네. 인양에 참여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인양 포기 선언을 하면서 자사를 둘러싼 의혹들 그리고 모든 논란들을 이제 확산을 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제 보니까 동아일보 기자와 이 언딘의 김윤상 대표가 직접 전화 통화를 했었던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국가대표 멤버라는 그야말로 바닷속 수색과 인양에선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구조 작업에 참여했는데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면서 아니 언딘이라는 곳 돈만 밝히는 것 아니냐, 해경이 왜 이렇게 감싸느냐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 언디는 아직도 밝혀야 할 의혹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초기에 청해진 해운이 언딘에게 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네. 해경과의 별도의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커넥션은 없는지, 네. 구조가 끝나게 되면은 뭐 하나하나씩 밝혀지게 되겠습니다만, 네. 언딘 쪽에서는 법적 대응하겠다. 단 구조가 끝나고 나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의혹들을 계속 덮고만 있습니다. 때문에 그 언딘 인양 포기 선언이 그냥 단순한 의혹을 접기만 하는 네. 그런 이제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계속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언딘이 그동안 가장 주도적으로 해왔고요. 네. 해군도 있고 해경도 있지만 민간업체인 그야말로 그 세월호가 계약했던 언딘이 주도해왔는데 이렇게 손 떼겠다 그러면 앞으로의 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가장 많이 우려되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언딘이 벌써 사고 발생 24일째, 그리고 네. 바로 다음 날부터 투입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20여일 동안 이 구조 해역, 그러니까 네. 지금 사고 해역에 대한 가장 많은 이해를 갖고 있는 이제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그 맹골 수도 해역에 대한 기상 상황이라든가 네. 또 이제 가라앉은 세월호의 구조 네. 그리고 뭐 수색 상황 이런 네. 것들을 많이 알고 있을 거란 물밑 상황을 언딘만큼 잘 아는 업체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때문에 이 인양 업체를 새로 선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 네. 그리고 그 업체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들을 모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언딘이 인양까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선 가장 효율적으로 네. 배를 꺼낼 수 있는 그 업체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설마 지금 포기하고 떠나고 그런 일이 없겠죠.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그렇게 큰 과제를 놔놓고 떠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왜 언디냐 이런 공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한 뜻인지 과연 알 수 없는 발언이 좀 나왔습니다.